비난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의 전략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피해야죠. 전략적 지금의 순간부터 1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내적인 조건이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성격을 짚어봐야지 대외 정책을 짚어볼 수도 있죠. 보편적인 성격을 짚어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남부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출신 이외의 대통령이 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약 50년 만에 일리노이 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상원의원, 조지아 주지사, 알칸소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국내 정치적 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북한으로 표현되는 외교 대상에 미국의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국내 집단을 설득해야 되고, 과거와 다른 유형의 국내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부시 행정부와 일본 정도 있습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강조, 핵 확산 금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런 것들,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능력을 공유한 국가는 책임감도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인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압축적으로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글로벌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읽지 않는 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부시 행정부는 취했습니다. 첫 번째 4년 동안은 굉장히 강경 정책이었죠. 아래축이라고 얘기하였고요. 두 번째 행정부 들어서서 2년 정도, 2005년, 2006년은 어떨 때는 강경이었고 어떨 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은 굉장히 과감한 대북 유화 정책을 부시 행정부가 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입맛으로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위기가 이해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2006년도의 중간 선거의 실패, 중동 정책, 이라크 정책 등에서의 실패가 북한으로 다가가는 한반도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것이 2007년 8년에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얘기는 오바마 행정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중동 문제, 아프리카 문제가 좀 한 2, 3개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글로벌 전략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한반도 대북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결고리, 그걸 분명히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순간의 모멘텀을 넘어서는 순간, 위기 국면이 들어서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 과감하게 다가갈 것이라는 말씀은 친숙하게라든지 프렌들리하게 다가간다는 것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의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그런 걸 거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지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야당이 된 공화당의 입장도 굉장히 언젠가는 목소리를 내고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을 한번 쭉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육자회담 지속 가능성의 문제, 육자회담을 한미 정상회담 딱 한 번만 언급했다, 두 정상이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폐기될 것이다. 근데 저는 폐기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육자회담의 폐기는 다른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바구니, 오바마 정부가 규정할, 디파인할 북한의 핵 베스트케이스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리뷰가 다 작업을 끝내야 되고요. 다음 또 하나는 북한이 점점 외교적 수단으로 핵을 만드느냐,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느냐,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뭐 김정일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짐작이지만. 하지만 핵 보유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라는 것이 점점점 뭐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까 뭐 앞에 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는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국교 정상화談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 오바마 행정부가 쉽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미국 행정부라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초점이 북핵 포기를 위한 압박이라는 초점에서부터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외교적인 협상을 전개한다는 초점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야지 육자회담을 폐기할 그런 본론에 도달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지금의 육자회담의 침체된 국면은 어디냐? 작년 7월의 수준이죠. 2단계를 끝냈어야 되는데 검증 및 신고 및 검증을 못 끝내고 미진하려고 거기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북미 접촉을 할 것이냐, 판단을 언제쯤 할 것이냐, 뭐 하겠죠. 북미 양자 관계에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식 접근법이 있고 부시식 접근법이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식 접근법은 소위 뭐 통미공감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좀 배제된 상황의 접근법이고 부시식 접근법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장이 고려된 그런 접근법인데 초기에는 부시식 접근법의 북미 담판을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클린턴식 접근법으로 옮겨가는 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뭐 시기는 언제쯤일까? 어쨌든 지금의 국제공조체제 1874 아무리 거리 결론 중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인선에 관련된 건 다 끝나고 북미 접촉의 모멘텀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도 뭐 일반적인 그런 예상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꼬이고 다른 문제가 꼬이면은 북한 문제를 좀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이 굉장히 잘 돌아가면은 북한 문제는 소소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전략 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 미중일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성민선 의원이 언급을 해서 미중일 협의체가 작동되는데 한국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었죠.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전환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앉아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해서 고위급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공조하고 미중일 협의체가 작동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추적을 잘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적 노력은 두 가지로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현 위기 국면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과 그리고 위기 국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유화 국면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난이 많았죠.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다 써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제가 그 논문의 제목을 미국의 선택과 북한의 선택으로 달았냐? 결국은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을 끌어안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볼 것이라는 미국의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전략 좀 국제사회의 요구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 북한이 조금 변화한 상태로서 동아시아, 동북아 같이 가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